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면서 서울 일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문의는 늘어나고 강남 3구 등 규제 지역으로 남은 것도 추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자금력이 빠듯한 사회초년생들이 대다수인 특별공급 당첨자들이 최대 수혜 대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연중 서울 노원구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 지구 단위 계획 재수립에 착수해 노후 지역 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에 따라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지자 그 다음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70대 이상 고령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나 일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나 된다고 하는데요. 자, 영원히 은퇴하지 못하는 고령화의 그늘, 이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부동산 투자로 은퇴 후 내 삶 든든하게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일부 함께 하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랜드스타에셋의 신지훈 이사 강혜단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좀 답답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해결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화번호 02-2638-3975번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사연을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제가 영등포 시장 쪽에 투룸 오피스텔을 하나 본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그거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매수 계획 갖고 계시네요. 예. 영등포 시장 인근의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매매 가격 어느 정도 선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지금 분양가는 4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억이요. 예, 예. 거주 생각은 없으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영등포 시장 주변으로 보신 거예요? 역 주변 예. 맞으신가요? 예, 시장 쪽에.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영등포 구 시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도매 시장도 있는데 네네.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보셨어요? 역적으로요. 역 쪽으로 여기에 네네. 붙어 있는 건가요? 예,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이쪽에 물건은 없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재개발을 진행 중인 곳이니까 네네네. 물건 자체는 없고 이쪽 주변에 있었던 오피스텔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런데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죠? 예. 투자. 근데 투자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입주권을 원하시는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권을 원하시는 그런 투자가 있고 미래 가치를 보는 네네. 아니면 지금 오피스텔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뭔가 월세를 받기 위한 수익형 투자가 있는데 저 월세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일단 전세로 놓을 예정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갭 여기 투자를 자금이 활용해서 정도밖에 안 돼서. 뭔가 예, 나중에
미래에 입주권이라던가 이렇게 좀 재개발을 노려보고 한번 들어가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저는 조금 보류 의견을 드릴게요. 아, 예, 예.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왜 네. 보류라고 그랬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예. 지금 뭔가 재개발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아마 사업 추진이 이 지역에서는 뭔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어떤 사업도 지금 뭐 동의서를 건넨다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온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주변에 올라가는 신축은 많을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많냐? 이 주변에서 지금 볼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 땅 외에는 다 이미 개발을 하고 있거나 개발이 끝났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은 지역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지금 조금 뭐 신축이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좀 높이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14층, 15층씩 올라가는 것들. 네. 용적률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여기 이 지역에 들어오는데 사실상 보류의 첫 번째 의견은 오피스텔이니까 네. 사실상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사업을 여기다가 뭔가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네. 뭐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이미 용적률을 다 찾아먹은 지역이고 네. 그리고 신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제가 볼 때는 노후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충족은 되진 않아서 네.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예. 오피스텔보다는 저는 주택으로 허가난 것들 있죠. 예, 예. 주택으로 허가난 것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 예, 예. 두 번째는 역 주변은 비싸요. 이거 분양가 얼마라고 하셨죠? 4억 정도 하더라고요. 4억이요. 예. 투룸인가요? 네, 방 2개짜리. 방 2개짜리. 그럼 네. 오피스텔이고 투룸에다가 뭐 용적률 많이 받아가지고 올라갔으면 대지 지분은 좀 적겠네요. 예, 작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볼게요. 4억의 오피스텔이다. 저는 조금 가격대가 비싸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죠? 저는 주택으로 허가난 거를 보더라도 네. 저는 한 3억 중반 정도? 3억 중반? 왜냐? 예. 지역을 보았을 때는 제가 예전에 좀 많이 얘기했던 지역이에요. 왜냐면 영등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영등포역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다 상업지예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특히나 지금 요 지역들 요게 지금 전통시장이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영등포 시장을 재개발을 한 첫 번째가 아크로타워 스퀘어예요. 네, 네. 반대편이 이제서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을. 네. 그럼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냐? 지금 이 지역이 남아있거든요. 네. 이 지역이 지금 노후도를 다 따지더라도 사실상 뭐 7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더 들어가야겠지만 노후도가. 근데 주택으로 허가난 것들은 이 지역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비율 자체가 상가와 그다음에 주택의 비율이 네. 한 7대 3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주택의 비율이 적으니까 상가는 어쨌거나 지분이 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하기에는 이쪽 지역은 지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느냐? 가로정비 사업지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은요. 제가 볼 때는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네.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던가 네. 아니면 가로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곳으로 좀 진행될 여지가 조금 충분히 보이거든요. 예. 이 지역은 노후도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지금 투자하시더라도 네, 네. 15년 이상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좀 늦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노후도도 충족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합원 수도 어쩐가 극히 적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곳들 이런 곳으로 본다면 저는 이쪽 지역이 저는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예. 여기가 3억에서 3억 중반대예요. 거기에 주택으로 허가난 것들이 덜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투자금은 지금 여기 얼마 투자금, 실투자금 얼마 생각하세요? 1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1억이요. 네네. 이쪽 들어가시면요. 물론 여기도 1억대의 투자 물건들은 있겠지만 네. 이거보다 낮은 투자 물건들도 있거든요. 네네. 대안을 좀 보세요. 여기에서는 좀 멀어지지만 네. 내가 지금 투자하는 물건 주변에 네. 고가의 아파트와 네. 개발 현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발의 압력이 좀 크겠죠. 예. 예. 이 지역보다는. 이해하시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영등포 안에서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주택으로 보시고 네. 첫 번째 주택으로 허가난 걸 보시고 두 번째 1억이 넘어가는 투자금은 아니에요. 네. 1억 아래에서 좀 최대한 저렴한 곳에서 투자처를 찾았으면 좋겠고 네. 세 번째 개발 압력이 심한 곳들 이런 곳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해되시나요? 주택이 다세대 주택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다세대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도시생활 주택이라던가 주택으로 예. 허가난 것들. 예. 예.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네. 공부상에 아예 오피스텔로 적혀 있는 게 아닌 주택으로 허가난 것들 네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혹시 찾으시다가 네. 조금 내가 찾는 게 혼자 돌아다니면서 찾는 게 힘들다. 그럼 네네. 언제든지 다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예.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찾아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1억 미만의 소액으로 또 노후도 높은 지역의 주택들 좀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임장 활동 꼼꼼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혼자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 있으시다 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네, 전 지금 노량진에 있는 트름 물건을 매수하려 하는데요. 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자, 노량진 쪽 살펴본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세한 네. 위치나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안 받아가지고요. 네. 분양가나 그런 정보만 받았어요. 분양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한 4억 9천이요. 4억 9천. 네네. 네, 지금 노량진 쪽에 혹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노량진이요? 네. 그냥 주변에서 입지가 다들 좋다고 하셔가지고요. 음, 네, 이쪽으로 좀 알아보다가 추천받은 물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량진을 보고 계셨어요. 예, 예.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하던가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추천 잘 받으셨네요. 네. 분양가는 4억 9천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예. 그럼 아직 그 정확한 번지수나 이런 걸 모르신다고 하면은 네네. 아직 임장은 안 있고, 하신 네. 거네요. 네, 그죠. 임장 꼭 해보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예. 생각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네. 그러면 여기 실투자금은 얼마예요? 투자금이 지금 예상 전세를 한 네. 3억 2천 정도에 맞춘다 해가지고요. 한 예상 1억? 전세를 3억 2천. 네네. 그럼 빼면은 뭐 한 1억 7천 정도 되네요. 예, 예, 그 정도 돼요. 투룸인가요? 네네. 투룸. 자 그러면 네. 저는요 네. 일단 찬성. 찬성이요? 네, 일단 매수 찬성. 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꼭 임장을 하면서 예. 위치가 어떤지, 네. 그다음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네. 꼼꼼히 따져보신 다음에 뭐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네. 보류하셔도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찬성이에요. 네. 자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노량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예.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노량진을 보면 전체 입지 중에서 이쪽은 뭐예요? 뉴타운이죠. 네네. 노량진 뉴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존치 13구역이 네. 구역이 지정되는 게 됨에도 불구하고 존치 13구역이 모아타운에 선정이 됐었어요. 예, 예. 그죠? 자 이렇게 모아타운에 선정되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네. 노량진이. 왜냐하면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모아타운을 선정을 해줬거든요. 네. 이 지역이 지금 보시는 이 지역 13구역이 사실상 노후도가 84%인가 85% 정도 돼요. 예, 예. 근데 노량진은요. 이 일대가 다 똑같아요. 네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노후도는. 그래서 혹시 어떤 물건을 어디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일대는 다 그냥 뉴타운 개발하는 곳이고요. 예. 남은 지역은 이 지역과 이 지역 빼고는 네.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자르면 이 구역은 어디냐? 상업시설과 플러스 지금 노량진은 어떤 것들이 많죠? 지금 고시원이 많죠. 예, 그죠. 그리고 학원도 많죠. 예, 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고시원밖에 없어요. 네. 근데 고시원은 투자가 가능한가요? 안 투자 가능하지 되죠. 않죠. 왜냐? 네. 근생 건물이니까. 예. 다중주택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남은 곳은 이 지역과 이 지역 두 개 지역밖에 없어요. 네.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둘 중에 하나 한 군데에 네. 지금 추천받으신 물건이 있으면 예. 저는 찬성. 근데 네네. 이 이외의 지역이다. 전혀 다른 예. 지역이면 저는 좀 과감하게 이쪽 지역에 있는 물건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이 지역에 요 지역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요 지역들. 네. 요거랑 요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둘 다 노후도가요. 예. 85% 이상이에요. 예, 예. 둘 다. 그리고 소유주 수도 굉장히 적어요. 예. 그리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막. 그러니까 네. 구릉지예요. 네. 얘는 지금 13구역처럼 조금 꺼져 있는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투자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아파트 저는-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노량진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예. 월세를 받으려고 뭔가를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아파트를 받았을 때 네.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아파트를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진행을 됐을 경우에. 네. 그렇다면 아파트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흐르는 게 뭐가 보이세요? 한강 보이죠? 네, 네. 자, 한강 보이면 얘는 구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얘는 이쪽으로는 여의도가 보이고요. 예. 이쪽으로는 한강이 보여요. 예. 자, 그러면 구릉지에 있으면서 한강과 여의도가 지금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얘는 땅이 꺼져 있으니까 네.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뷰가 다 보일까요? 아니요. 안 보이겠죠? 예. 자, 그러면 어떤 게 가치가 더 높을까요? 나중에 똑같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보이는 게 더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보다는 얘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예.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있는 물건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투자금은 비슷할 수는 있어요. 예, 예. 지금. 그렇지만 1억대의 물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예, 예. 대부분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2억 아래 물건은 제가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가격대 투자처를 뭔가 소개를 시켜준 것 같은데 예. 위치가 빠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 예. 그냥 얘네 호재를 따라서 뭔가 그냥 얻어 걸린 것처럼 이 주변 인근에서 뭔가 올라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가능성 있는 곳으로 보시고 네. 그리고 꼭 주택으로 보세요. 예. 그리고 이 존치 13구역이 제가 네. 모아타운에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현장을 꼭 임장 가보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측에서도 여기가 노후도도 갖춰놨고 네. 가로구역도 갖춰놨고 어느 정도 소유주들의 동의도 어느 정도 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땐 3월 달에 모아타운 3차 공모는 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때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움직이세요. 네. 예.
공모 발표한 다음에 선정돼 버리면은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시고 혹시나 아까 제가 시청자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찾다가 네. 좀 힘들다. 그럼 언제든지 또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네. 네. 자, 발빠르게 임장 활동을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적당한 매물 보이신다면 빠르게 매수하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혼자서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담 일정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서울의 모든 구와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완화가 됐죠.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약간의 훈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혜택도 있고 더군다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맞물린 것 같은데요. 공급 활성화 정책으로 대규모 역대급 규제 완화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좀 보험처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기도 점차 빨리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미리 선점을 하셔서 들어가시는 곳들도 있고 미리 내가 지금 이런 물건들은 나한테 맞지 않으니 조금 시장에 던져서 뭔가 공급에 대한 것도 조금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리모델링, 부동산 자산에 대한 리모델링도 하면서 실거주자나 아니면 무주택자분들도 이번 좋은 기회에 조금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저희가 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빨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포트폴리오 한 번쯤 재구성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혜단 과장님과 함께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050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볼게요. 망원 1동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는지,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지 자세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자, 망원 1동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망원 1동 사실 권역이 굉장히 넓긴 한데요. 일단 큰 관점에서 이 지역의 전망을 한번 이야기를 드린다면 전망은 앞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익은 더욱더 오를 예정이라서 계속 보유를 하셔도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망원동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상권이 많은 마포구 권역에서도 망원시장이나 망리단길이 있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발달한 곳으로 이 지역의 지가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편이기도 하는데요. 또한 망원동이 지금 최근에 주택 개발의 열기와 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미래가 굉장히 또 기대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한강라인 쪽으로는 모아타운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의 주택 개발이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인 곳도 있는 만큼 향후 이 지역의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한강뷰 조망이 가능한 고층의 아파트 라인이 들어서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망원동 바로 옆쪽인 합정역 일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앞으로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서 다양한 사업을 좀 추진해보겠다라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망원동의 미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예정이라서 저는 좋은 지역에 잘 보유를 하고 계셨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요. 유동인구, 특히나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또 이 재정비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지가 상승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8573번님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용두역 인근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엔 용두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역세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용두역은 동대문구로 청량리와 붙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기간을 얼만큼 보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의구될 때 전망이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용두역 인근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면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지역이 현재는 지금 공공재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최근에 또 신속통합 기획도 추가적으로 선정을 받은 만큼 이곳 일대 사람들의 관심도가 또 최근엔 다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바로 근처에는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있어서 대규모 주택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청량리는 또 바로 옆쪽으로 앞으로 동북권의 핵심 3권으로 발전할 예정인데요. 이 올해부터 해링턴을 시작으로 청량리 L65와 한양수자인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근의 인프라와 상권은 더욱더 발달할 예정이라서 용두동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거 개발과 동북권의 핵심 상권으로 자리 잡은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만큼 저는 보유를 좀 더 하셔서 미래에 더 큰 수익으로 가져가시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북권에 이 다양한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3297번님의 문자도 보겠습니다. 석관동인데요. 석관초등학교 인근 다세대 주택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석관동이 여러 가지 주택 개발 호재가 많고요. 또 인근으로 대규모 뉴타운이 있어서 지역 가치가 많이 상승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석관동은 현재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은 꼭 투자를 하셔도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석관동이 위아래로 장위 뉴타운이나 이문 희경 뉴타운을 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이 근처로만 약 4만여 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또 추가적으로 이 석관동이 이미 모합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까지 선정이 된 만큼 앞으로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 공급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신축이 좀 공급이 된다면요. 당연히 그 지역 주변의 인프라와 상권은 천지개벽하는 수준으로 변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는 엄청난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런 호재가 좀 넘쳐나는 지역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시청자분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봐도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요. 또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75번 그리고 문자도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956번님의 내용인데요. 미아동 삼성 레미안 트리베라 2차 109제곱미터 보유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매도를 지금 선택해야 될지 요즘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면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을 지금 거주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아파트 주변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하셔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계속 보유로 한번 가져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파트는 지금 현재 기름 뉴타운 내에 위치를 한 곳으로 주거지로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옆으로는 학교나 마트도 많고 또 인근으로는 미아 사거리나 삼양 사거리역 인근으로 상권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만큼 주거가 아주 좋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쾌적한 곳도 바로 인근에 지금 현재 미아 2구역이나 최근에 또 신속통합 기획을 선정받은 것처럼 대규모 주택 개발이 진행이 앞으로 될 예정인데요. 이런 대규모 개발과 더불어서 또 현재는 공공 재개발이나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규모 주택 정비까지도 지정이 많이 받은 만큼 이런 개발들이 향후에 완료가 된다면 미아동은 더욱더 좋은 주거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2026년 동북선의 개통 예정으로서 앞으로 교통도 더욱더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미아동의 아파트는 좀 보유를 하셔서 보유로 인한 혜택들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좀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미래에 더 크게 가져가시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시다면 전화나 문자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상담 일정 이번에는 과장님과 함께 일정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즘 부동산 관련 시장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상황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이유로는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의 전 지역을 투기 지역에서 해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하락을 이어가던 매수 심리가 최근에는 다시 불이 붙으면서 시장에도 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좀 상황에서 좀 좋은 곳을 내가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변동성이 좀 많은 시장, 앞으로 들썩임이 좀 많은 시장에서는 진입하시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은 좀 이런 분들에게 앞으로 현재 지금 객관적인 부동산 시장을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더 좋은 투자처는 그럼 과연 어디가 될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다각하고 심도 있는 안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투자처의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보유하고 계신 그런 자산의 가치가 또 향후 어떻게 될지 함께 평가를 해드리면서 미래에는 더욱더 큰 수익 구조로 변화할 수 있는 안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좀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안내가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대1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예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아파트를 2개를 보유 중인데요. 네. 둘 중에 하나를 팔고 이제 다른 거를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어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죠? 상계 한신 3차랑요. 네. 그 섭계역에 있는 한진그랑빌 보유하고 있고요. 둘 다 네. 이제 84형 갖고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매도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 한번 얘기 좀 나눠보고 좀 어느 게 그러세요? 또 네네. 네, 일단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매수는 어떤 걸 먼저 매수하셨을까요? 매수는 상계 한신이요.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걸 먼저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투자처 어떤 곳을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둘 다 좋은 곳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자, 그런데 둘 중에 네.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건 가져가고 안 좋은 거는 매도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위치가 어쨌거나 노원구 안에 있는 거를 2개를 하신 거예요. 예, 예. 하나는 마들역과 상계역 가운데에 있는 한신 3차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석계역 바로 붙어 있는 한진 그랑빌 맞으신가요? 예,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저는 같은 노원이니까 둘 네. 중에 어떤 거를 팔아야 되는지 제가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예. 자, 일단은 상계 한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지금 이렇게 하계, 중계, 상계를 통합해서 네, 네. 통합 재건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상계 한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 2, 3차가 뭉쳐가지고 네. 통합 재건축 얘기를 하고 있고 예비 안전진단도 작년에 아마 진행했을 거예요. 제가 네. 알기로는 이게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사실 이 일대는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요,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없어요. 그리고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왜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물론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헌 집을 주고 새 집을 받으니까 그냥 단순히 좋겠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1, 2, 3차를 다 합하더라도 약 10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1200세대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000세대가 또 이주할 곳이 생겨요. 그렇죠? 네. 어디에 갈 거예요? 그 주변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멀리 뭐 파주나 이런 데 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인근 지역은 또다시 임대가는 상승하겠죠. 예, 예. 그러면 200세대가 겨우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20%만.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닐 거란 거고 또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해하시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물론 뭐 많은 호재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노원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노원구에 대한 재건축 활성화를 좀 많이 빨리 하고 싶고 노후도가 제일 많이 심화가 되어 있는 곳이 노원구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데 저는 시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좋지만 석계역을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석계역에 있는 거. 아, 사실 그랑빌을요? 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연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아니죠. 네. 그죠? 네. 근데 네.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했을 때 재건축을 하는 게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어떻게 보면 또 예.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얘 많이 올랐나요? 산 게? 아니요. 많이 안 올랐죠.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그랑빌은 그랑빌은 좀 올랐다가 지금 조금 빠진 요즘- 상태인데 근데 네, 네, 얘에 네. 비해서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그렇죠. 얘는 빠지는 게 둔화가 돼요. 왜냐?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 아파트가 됐건 뭐 다세대가 됐건 어떤 데가 됐건 간에 제가 볼 때는 개발 호재가 일단 중요해요. 그랑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에 뭘 가지고 있어요? 광운대 역세권 가지고 있어요. 네. 역세권 개발. 이걸 누가 진행해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죠. 네, 네. 자,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면서 여기에 뭐가 생겨요? 상업시설이 생기고요. 네. 네. 업무시설이 생기고요. 네. 주상복합도 들어오겠죠. 근데 네. 플러스 이 상업시설 안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 판매시설이 들어가잖아요. 네. 문화생활도 들어가고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여기에. 거의 한 2조 가까운 돈이 여기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는 곳이고 그랑빌 아파트 바로 옆에는 뭐가 지나가요? 중랑천이 흐르죠. 네. 중랑천은 여기 지금 중랑천 끝에 있는 월계IC까지 지하화를 성수동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집 앞에 거대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개발지가 있고 우리 집 바로 옆에는 공원이 생기는데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네. 자, 한번 지도를 조금 더 크게 한번 보면 보세요. 이 일대를 전체를 봤을 때 석계역에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는 곳이 업무시설이 들어와요. 업무시설. 혹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제2의 삼성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제2의 삼성역. 그러니까 강북의 삼성역인 거예요. 예, 예. 이 지역에 업무시설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죠. 예. 업무시설 있는 곳 주변은 어때요? 가격이?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죠. 네, 네. 이 지역은 업무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베드타운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베드타운 4층, 5층짜리 아파트를 15층, 20층을 만든다고 해서 얘가 가격은 조금 오르겠지만 그래도 베드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베드타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일하러 오는 곳은 여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예. 아, 그래서 저는 상계 한신 3차도 좋지만 저는 이거를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상계 한신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나왔으니까 뭐 노원구에 대한 호재나 아니면 청계 한신 1, 2, 3차에 대한 호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매도하시기에는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를 매도를 하시고 얘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하신 다음에 뭐 투자처를 찾는다. 그거는 일단 먼저 매도하신 다음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놓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하반기 정도 됐을 때 한번 움직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호재에 대한 가격 반영이라든지 지금 선호도가 높은 시기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상계동 쪽을 매도하시고 석계역 인근에 있는 한진 한화그랑빌 요 부동산을 조금 더 가지고 가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 투자와 관련한 궁금한 점은 1:1 상담 통하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 현금을 2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로 이제 서울 도시 내에 확실한 투자처를 추천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여유자금 2억 원 정도로 서울 쪽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혹시 보고 네네. 계신 지역은 있으실까요? 제가 그 용산이나 자양동 쪽을 봤는데 네.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쪽은. 근데 합정동 쪽도 봤는데 그쪽은 너무 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그 중심점 서울 도심 내에 확실한 투자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많이 살펴보셨던 것 같아요. 어떤 네. 곳에 투자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생각하고 계세요? 네네. 되게 지금 뉴스에서는 막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되게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그 바닥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네. 그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래전부터 많이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약간 조금 뭐 사고 팔고는 조금 해본 것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원하시는 곳은 좀 보셨던 곳은 용산하고 마포. 네, 자영당 쪽도 봤는데 투자금이 자양.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쪽을 봤는데 마땅한 네. 게 없어요? 네네. 왜 마땅한 게 없어요? 제가 아니 뭐 물건을 네. 찾다 보니까 그 사는 위치도 무시할 수 없어서 네. 보니까 자꾸 서쪽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자꾸 서쪽으로. 네네네 들어가는 금액은 한 현금 2억 선이었으면 좋겠는데 전세놓고 이렇게 하면 용산이나 자양동 같은 경우는 3억대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약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교통의 중심이 되는 위치, 그러니까 한 왕십리 정도나 되는 그 정도에서 한 2억 선, 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네, 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중요한데 네, 용산을 중심으로 네.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서쪽을 봤는데요. 동쪽으로 갔으면 그쵸? 좋겠어서. 네네. 왜냐? 여기가 비싸거든요. 이쪽이. 개발하는 그래요? 것도 이쪽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많아요. 아,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저는 좀, 안 좋다라고 봐요, 그냥. 왜냐면 네. 물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니까 네,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네. 저는 용산을 딱 중심으로 봤을 때는 동쪽으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행당동 인근이나 네. 마장동이나 도선동이나 뭐 네네. 이렇게 왕십역 주변으로 있는 곳들 네, 이 일대를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 일대도 사실상 투자금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는 궁금한 게 네. 목적.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의 목적. 아파트를 네네. 받으시려고 하는 거냐? 네네. 아니면은 월세를 받기 위한 수익형이냐? 네. 그냥 남들이 뭔가 소유권을 자꾸 뭐 이렇게 집을 한 채 늘려가니까 배 아파서 뭔가 소유권을 하나씩 늘려가고 싶은 거냐? 네. 그건 아니고 좀 먼 미래에 좀 갈아타려고 그래요. 제가 주택이 하나 있기는 한데. 네. 예. 자, 그러면 네네. 어쨌거나 갈아타기 위한 거라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 것들 네. 이게 되는 거 위주로 가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딜 가나 다 있어요. 저렴한 것도 있고 그냥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네네. 자,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들도 내 물건을 매수할 생각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남들이 원하는 거, 내가 네. 빨리 가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빠른 거, 느린 거, 둘 중에 어떤 거 원하세요? 저는 좀 늦어도 상관없고요. 늦어도 상관없다. 네네.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받을 생각인 거예요. 일반 재개발이 있고요. 네네. 제가 얘기한 거는 빠른 거와 느린 거를 얘기해 드린 건 네네. 개발 방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개발 방식이 빠른 거, 개발 방식이 네. 느린 거. 네네. 둘 중 하나인데 보통은 네네. 다 빠른 거를 그냥 바로 얘기하시는데 네. 느려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 좀 여유가 네네.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시간적 근데- 여유는 있어요. 빠른 건 뭐냐면 최근에 나온 거, 네.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네네. 그 다음에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빨라요. 네. 음. 약간 뭐 소규모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얘가 빠르다라는 건 뭐냐? 네. 시장에 내 물건이 빨리 나오면 네네. 그 뒤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가격을 계속 받쳐주고 올라가니까 네네. 오히려 지금 빨리 뭔가 진행되는 게 시청자분이 방금 말씀하신 거, 네. 뭐 현금 유동성이 좀 좋아져서 갈아타기, 네. 그쵸? 보세요. 느린 거를 골라서 일반 재개발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이 원하는 용산이라던가 네. 투자금이 지금 좀 많이 들어가는 곳들 이런 네네. 곳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네네. 과연 용산은 그대로 있을까? 아니겠죠. 네네.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네. 자,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갈아타기도 빨라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진행되는 걸 가셔야지.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아닐까요? 자, 사업이 진행될 때 시간이 느리면 네. 느려지면 사람들은 지쳐요. 저는 좀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그러세요? 이제 재개발이 좀 대규모로 형성되는 그런 쪽을 찾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왕십리역보다는 네. 저는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면목동이라던가 아, 뭐 상봉동이라던가 네. 중화동 이쪽이 사실상 거기는 어차피 지금도 베드타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을 동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그쪽이에요. 베드타운. 근데 제가 아까 그래요? 방송을 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타운은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져도 베드타운이에요. 네. 근데 왕십리역 인근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거든요. 네.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네. 빠질 일이 전혀 없어요. 뭐 동부선도 들어오죠. 네. 그다음에 GTX도 확정되어 있죠. 네. 주변에 지금 재개발하는 곳이 8군데에서 지금 9군데예요. 네. 가격을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여기는 어쨌거나 역세권 개발하는 곳이 있다 보니 네.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들어가서 뭔가 네. 빠르게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네. 돌아보시고 네. 네. 그리고 얘랑 한번 면목동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있잖아요. 네.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서 네. 네. 왜 방송에서 신준이라는 사람이 왜 비교를 그렇게 했는지 네. 네. 그것도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좀 이쪽으로 조금 방향성을 돌려야겠다라고 하시면 네. 네. 그때 한번 연락 또 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임장활동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을 상승하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